삶에서의 진정한 비극은 목표 도달의 실패가 아니라 도달할 목표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종교인 벤자민 메이스의 말입니다. 사실 목표와 계획이라는 게 늘 거기서 거기인 듯 보여도 그 앞에 새해라는 두 글자가 붙는 순간 신기하게도 새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매는 것 같은 설렘이 생기죠. 요즘은 어차피 실패할 거 시작도 하지 말자라는 사람이 늘었다고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진정한 재미와 묘미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목표를 세워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에 새해 인사하다 보니 어느덧 2026년이 시작된 지도 열흘째를 맞이했어요. 열흘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겐 다짐을 포기하기에 충분하고 또 누군가에겐 이제야 비로소 엔진을 예열하는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은 슬슬 예열하고 있는 슬로우 스타터신가요? 아니면 재빠른 태세 전환자이신가요? 물론 빠른 포기가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아직 남아있는 355일이 너무 아깝잖아요. 첫날의 결심이 조금 흐릿해지면 뭐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비비드하게 덧칠하면 되는 거죠. 목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아직 꿈꾸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니까요. 2026년의 열흘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작심삼일을 3번 정도 했으니 이젠 됐다라는 생각으로 새해 목표와 작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새해 목표는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도 계속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 계획에 미안해서라도 지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묵묵하게 목표를 만들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새해 설렘이 일상의 익숙함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에 지배당하기 십상인데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북극성 같은 존재다. 네, 목표와 다짐 없이 또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에너지를 얻을까요? 그죠? 때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는 힘내자고요.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보고 갈게요. 3829님이 카페에서 끄적끄적거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대단한 걸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거를 쓰고 있는데 주로 쓰게 되는 문장은 난 왜 이럴까? 정신 차리자. 이런 얘기네요. 3829님 카페에서 끄적끄적 낙서하는 거 기분 좋지 않아요?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낙서할 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사실 그 낙서가 막 브레인스토밍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낙서일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난 왜 이럴까 정신 차리자. 지금 기분이 그러신가 봐요. 3829님. 예. 그래요. 뭐 이럴 때도 있고 또 힘차게 달려나갈 때도 있고 잘 된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훌훌 일어나시고 훌훌 털고 일어나시고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응원합니다. 자, 다음은 7644님이요.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싶다고 합니다. 추워요. 추워서 가기 싫어요. 그런데 애들은 가고 싶대요. 그럼 언제가 됐든지 결국 가야겠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들은 뭐 눈 오면 너무 좋죠. 썰매 타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7644님 좀 추위 많이 타시나 봐요. 요즘 너무 춥기도 했고요. 그래요. 뭐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데 막을 방도가 있나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가시게 되겠죠. 따뜻하게 입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644님도 즐길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를 한번 만들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중점적으로 뭐 대단한 거 말고요. 예. 소박하게 이런 부분은 좋았다 하고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9683님입니다.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게 걱정된다면서 직장 동료가 티를 선물해줬어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선물해준 마음이 고맙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의무감에 챙겨 마셨는데요. 지금은 조금씩 빠져들고 있어요. 특히 향이 너무 좋네요. 아, 이 차의 세계에 빠져들고 계시군요. 차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다 못 마셔봤어요, 저도. 그 많은 종류의 차. 뭐 한국 전통 차 중에도 종류가 엄청 많더만요. 근데 굉장히 약간 고급진 데는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예, 커피숍이랑 차 한 잔에 2만 원 하는데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차만 전문적으로 파는데. 근데 진짜 마셔봤는데 차의 매력이 약간 동양적이면서 제가 갔던 차는 그런 차를 판 데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의무감에 마셨는데 차 홀리기 대신 우리 9683님 오히려 건강에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보다 차가 조금은 건강에 더 좋지 않나 싶거든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6534님이 미디는 인별그램으로 주로 뭘 보나요? 이게 저의 관심사를 끊임없이 띄워주니까 한 번 시작하면 1시간은 금방 지나가네요 하면서 하소연해 주셨어요. 이 SNS 플랫폼들이 나의 취향을 그 알고리즘을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계속 띄워주잖아요. 피드에. 벗어나기 쉽지 않죠. 어떻게 벗어나요? 진짜. 뭐 이렇게 무릎에 뭘 새기면서 끊어야 돼요. 핸드폰을 닫아야 돼요. 우리 6934님이 스마트폰 절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실천이 잘 되길 바라며. 자, 다음은 7754님입니다. 며칠 후에 제 생일입니다. 자축하기 위해 카드 지갑을 하나 샀어요. 언니도 미리 축하해 주실래요? 신청곡 빅스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7754님 생일 미리 축하드리고요. 태어나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빅스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같이 들을게요. 7754님이 신청해 주셨던 빅스가 부른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1983님의 신청곡이었던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1983님, 요즘 마음에 들어온 남자가 있는데요. 좀 많이 연하예요. 나이만 비슷했어도 직진했을 텐데요. 제가 너무 누나다 보니까 망설여집니다.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 들려주세요. 와, 1983님, 좋으시겠어요. 요즘 마음에 드는 연하, 좋으시겠다.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만으로도 저는 부러운데요. 얼마나 설레실까, 요즘 일상이. 그분이 우리 1984님의 내꺼가 되기를 빌어드리면서 KFM 라디오 미디어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2984님이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시부모님께서 새해를 맞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겨우 식사 자리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일까요?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언제나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식사 자리더라도. 그래도 네, 결혼한 지 한 달 되셨잖아요. 또 지금 그럴 때긴 하네요. 2984님 괜찮아요. 분명히 예쁘게 봐주실 거예요. 새해라고 우리 2984님 내외랑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아마 예뻐하는 마음에서 시부모님이 같이 자리하자고 하신 것 같으니까요. 마음 편히 먹으시고 맛있게 잘 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6938님이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요.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래서 부담돼요.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오고 또 자진해서 야근도 하는데 사장인 제가 줄 수 있는 월급은 많지 않거든요. 직원분이 또 너무 열정적으로 일해도 얘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드시나 봐요. 그 덕분에 회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는데요. 파이팅! 파이팅 해드리겠습니다. 자, 7905님. 언니, 겨울바다가 보고 싶어서 결국 다음 주말에 떠나기로 했어요. 조금 전에 기차표 끊었는데 파란 바다를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주일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여행 한번 다녀오면은 또 기분 리프레시 되고 좋죠. 그 새로운 기분으로 새해 1월 가열차게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8076님, 새김치를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김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8076님은 새김치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또 김치를 담그고 계신 8076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남편분이 언젠가는 우리 8076님께도 물어봐 주기를 바라면서 자 4829님이 출장 간 남편을 위해 신청합니다.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날 잊지 말아요. 특히 면세점 지날 때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653님 제가 애인이 있다고 말해도 부모님은 안 믿으세요. 솔로였던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가 봐요.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 알아주세요. 애인 있으시답니다. 1653님. 이렇게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듣겠습니다. 먼저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부터 들을게요. 저 미료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프리스타일 상담소는 한 주 동안 도착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모아서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고민 만나볼게요. 첫 번째 고민은요. 4873님의 고민입니다. 미디는 AI와 대화 자주 하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어서 별로 하지 않았는데요. 하면 할수록 이 친구가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들을 딱딱딱 정리해서 알려주고요. 저의 옷이나 머리 스타일도 잘 골라주고요. 이거 요즘에 유용해요, AI. 그래서 요즘은 꽤 많은 시간을 AI와 대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친구들과 나눴던 고민 상담도 AI와 하게 되니까요. 소문이 날 위험도 없고 이미지 관리 안 해도 되니까 편하기는 한데 가끔은 혼자서 고립되는 것 같아서 무서울 때도 있어요.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 그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하고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는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요즘 AI를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죠. 내 고민 상담도 해주고요, AI가. 뭐 이럴 때 이런 문자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말을 해주면 좋을까? 이런 것도 AI가 너무 잘 가르쳐주고요. 심지어 우리 4873님이 말한 것처럼 이 옷이나 스타일, 패션 스타일, 머리 스타일 뭐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것도 너무 잘 골라주고요. 심지어 자기가 사진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서 보여줘요.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요즘은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도 AI 많이 쓰시거든요. 예술계통 직업 하시는 분들도 AI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요즘에. 그래서 이 AI가 참 우리 삶에 깊숙이 많이 파고든 것 같은데 근데 AI 쓰다 보면 느끼지 않나요? 아직은 얘네가 100% 정확하진 않아요. 아직은. 가끔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먼 미래가 되면 모르겠어요. 뭐 몇십 년이나 100년 후에 AI가 훨씬 더 발전했을 땐 모르겠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AI한테 의존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정은 이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AI와는 주로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하는 거고 감정이 들어가는 대화는 역시 사람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4873님도 지금 이런 게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무서울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친척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감정이 담긴 대화, 서로 사랑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일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갑자기 사람들과 대화하려면 힘들 수도 있거든요. AI랑만 대화하다가. 그럴 때는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대화의 주제를 미리 생각하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4873님, 이거는 4873님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 요즘 현대인들 많이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임세준의 관계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순서 프리스타일 상담소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고민 받아볼게요. 다음 고민은 9037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MZ라고 불리는 어린 친구들이 신규 알바생으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친구들이 일하는 방식이 제가 알던 방식과는 달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가게에 손님이 남아있더라도 퇴근 시간 되면 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홀서빙으로 들어왔다 하면서 청소 같은 일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아요. 확실한 건 좋은데 함께 일하긴 어쩐지 꺼려집니다. 그냥 저와 비슷한 연령만 아르바이트생으로 뽑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MZ들에게 제가 적응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9037님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요, 이 새로운 세대와 기존의 세대가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과도기 같아요. 9037님과 비슷한 연령과 일을 한다면 당장은 편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MZ세대와 일하는 걸 피할 수 없으실 텐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적응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조건 MZ세대한테 다 맞춰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MZ세대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자신의 영역을 보장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홀의 청소를 함께 해주길 원한다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바라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일을 시작할 때 홀 청소도 함께 해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채용하시는 거죠. 고용을 할 때부터 9037님이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협의를 한다면 분명히 그 MZ세대들도 잘 적응을 할 거고 자기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할 거고요. 싫으면 싫다고 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잘 해줄 겁니다. 예, 그래서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눈치껏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거 안 돼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새로운 세대와의 공존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고민 사연 해드렸고요. 이제 노래 듣고 갈 건데요.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여자친구가 부른 시간을 달려서 듣겠습니다.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미르의 프리스타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푸른 하늘이 부른 겨울바다 띄워드릴게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로 돌아오겠습니다.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는 여러 가지 차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최신곡은 물론이고 예전에 사랑받았던 노래 그리고 팝송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미료가 각종 차트들 확실히 정리해드리는 이 시간. 이 시간의 첫 번째 차트는요. 다양한 음원 사이트들을 바탕으로 집계한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10입니다. 신년의 설렘이 살짝 가시고 냉정을 되찾은 2026년의 두 번째 토요일에는 어떤 노래들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을지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는요. 어느덧 데뷔 2년 차에 접어든 보이그룹입니다.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역주행 엔진을 켜고요. 차트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의 하얀 그리움이 지난주보다 한 계단 떨어지면서 9위에 자리했고요. 음원보다는 라이브가 100배 더 좋은 노래죠.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이 이번 주 8위. 하지만 아쉽게도 2계단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위는 금주의 또 다른 루키입니다. 90년대 인기 듀오 녹색지대 노래를 커버했죠. 아샤트리, 이혜은, 전건호가 함께한 그래 늦지 않았어가 이번 주 7위로 데뷔했고요. 끝내 1위의 영예를 거머쥐지 못한 채 하락하고 마는 걸까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원모 타임이 한 계단 떨어지면서 6위의 랭크. 5위는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이 노래도 한 계단 하락했어요.
자, 그리고 4위는요. 지난주보다 무려 3계단이나 상승한 요즘 대세 뮤지션 한노노의 사랑하게 될 거야입니다. 이러다가 1위 하게 될 거야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노노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위부터 2위까지는요. 지난주와 변동이 없습니다. 3위는 여성 듀오 다비치의 타임캡슐, 2위는 엑소의 첫눈, 그리고 1위는요. 헌트릭스 이후 초대박 히트곡이죠. 화사의 굿 굿바이. 우우우우. 6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우우. 네, 2026년 1월에 두 번째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즘 라디오에서 찐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아샤투리, 이혜은, 전건호가 같이 부른 그래 늦지 않았어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의 잊혀지고 있었던 90년대 듀오 녹색지대의 노래를 커버한 것도 신선하고요. 그리고 여성 듀오 아샤트리, 이혜은과 전건호 이 4명의 조합도 아주 멋지거든요. 최근의 트렌드 중 하나가 이렇게 90년대, 2000년대 명곡을 찾아서 리메이크하는 건데 2026년 올해도 이런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아샤트리, 이혜은, 전건호의 그래 늦지 않았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엿한 2년차 보이그룹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올디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까지 3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아샤트리, 이혜은, 전건호가 같이 부른 그래 늦지 않았어, 그리고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마지막으로 올디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까지 3곡 듣고 왔습니다. 자, 미료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코너,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번에는요. 노래 한 곡에 울고 웃었던 순수한 청춘의 자화상을 만나러 가볼까 합니다. 이때는 다가올 새천년이 정말로 궁금했었는데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1999년 그때로 훌쩍 떠나보겠습니다. 99년 1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 10. 먼저 10위는요. 짧은 헤어스타일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던 리아의 3집 수록곡 슬픈 독백이 차지했고요. 9위는 그 당시 10대 청소년들의 빛이었습니다. H.O.T의 3집 수록곡 빛. 8위는 똑단발로 대중을 중독시켰던 엄정화의 4집 타이틀곡 포이즌. 그리고 7위는요. 젊은 가수들 틈바구니 속에서 늦가기 가수의 저력을 보여줬던 김종환의 4집 타이틀곡 사랑하는 날까지. 그리고 네, 맞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청순한 이미지였어요. 박지윤의 2집 타이틀곡 Still Away가 6위에 자리했고요. 이어서 가요계 최고의 모던 락 밴드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죠.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가 5위. 느낌이 있었던 댄스 듀오 터보의 4집 수록곡 X The Greatest Love가 4위. 그리고 세기말 발라드의 황태자 조성모의 데뷔 앨범 수록곡이었죠. 불멸의 사랑은 3위. 2위는요.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거머쥐었던 보이그룹입니다. 원타임의 원타임. 그렇다면 1위는요. 이분들은 단순한 걸그룹이 아니었어요. 그냥 요정 그 자체. SES의 Dreams Come True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1999년 1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 10 다시 돌아봤는데요. 솔로, 아이돌 그룹, 락밴드 등등 다양한 정체성과 개성으로 사랑받았던 뮤지션들이 차트를 수놓고 있었어요. 요즘은 워낙 아이돌 그룹들이 뜨거운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솔로 가수들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당시 솔로들은 강했습니다. 무대에 혼자 서도 이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요. 발라드를 부르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리아, 조성모, 김종환 씨 정도면 99년 1월 차트를 아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먼저 리아 씨의 목소리부터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슬픈 독백. 리아의 슬픈 독백, 조성모의 불멸의 사랑, 김종환의 사랑하는 날까지 이렇게 3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순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팝의 본고장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음악 좀 들었던 마니아들의 플레이그라운드 빌보드 차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99년 1월 둘째 주 싱글 차트 탑 10 소개해드릴게요. 10위는 컨트리 팝의 여왕 슈나이어 트웨인의 From This Moment On이 차지했고요.
팝데디가 이끌었던 레이블 Bad Boy Records의 First Lady, 페이트 에반스의 Love Like This가 9위. fugees에서 솔로로 독립해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던 로린 힐의 Do Wop이 8위였고요. 여성 3인조 힙합 그룹 토털의 Trippin'은 7위에 링크됐습니다. 이어서 6위는 그 당시 보이그룹 열풍에 뛰어들었던 팀이죠. 98 Degrees의 Because of You. 3인조 R&B 걸그룹 디바인의 Lately는 5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차트 중위권을 든든하게 지켜줬고요. 그리고 이 가수 등장은 그 자체로 스타 탄생이었습니다. 이름도 찬란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데뷔곡 Baby One More Time이 4위. 그리고 3위는 R&B 요정 브랜디의 Have You Ever. 2위는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였죠. 데보라 콕스의 Nobody's Supposed to Be Here. 마지막 1위는요. R&B 제왕과 팝 디바의 콜라보 알 켈리와 셀린 디온의 I'm Your Angel이 차지했습니다. 네, 1999년 1월 둘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 소개해드렸는데요. 다른 쟁쟁한 가수들을 제치고 신 스틸러로 등극한 가수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였습니다. 브리트니는 이 당시 막 데뷔한 신인이었지만 신인답지 않은 패기로 팝씬을 처음부터 정복해버렸죠. Baby One More Time이 담긴 데뷔 앨범이 무려 2,500만 장이나 팔렸으니까요. 그 당시 브리트니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강렬한 임팩트를 만들어낸 덕분에 브리트니는 2000년대 최고의 여성 가수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지금도 신곡 발표했다 하면 전 세계 팬들의 애정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aby One More Time 그리고 페이트 에반스의 Love Like This까지 들어볼게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aby One More Time, 페이트 에반스의 Love Like This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토요일은 차트 가져와 오늘의 마지막 차트는 인기 음원 사이트가 집계한 2000년대 포크 히트곡 탑5입니다. 먼저 5위는요. 독특한 가사와 개성으로 사랑받았던 남성 듀오 뜨거운 감자의 아이러니. 4위는 인디 감성을 제대로 표현한 혼성 4인조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뮤지션 장기하의 오늘을 잊게 한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가 3위. 이맘때쯤 마구 땡기는 노래 제주소년의 귤이 2위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1위는 언제 들어도 첫사랑의 기억이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노래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너언입니다. 이 중에서 두 곡 들어볼 건데요. 제주소년의 귤 그리고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제주소년의 귤 그리고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오늘 끝곡으로 갓세븐의 롤러바이 들려드릴게요.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료할 땐 미리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